자, 안녕하세요. 도정환 회계사입니다. 반갑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이제 필기 노트를 이제 구입을 하셨죠. 그래서 필기 노트가 제가 필기를 원래 하려고 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필기 노트가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제 필기할 필요가 없을 거고요. 그래서 이제 제가 필기 노트가 없었다면 이걸 다 필기를 했겠지만 필기 노트가 있으니까 거기에 일부만 제가 이제 적을 거고요. 그래서 좀 덜 필기하는 내용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 좀 감안을 해주시고, 특히나 이제 동차 강의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이제 목표 점수는 좀 다를 수밖에 없어요. 유예생이랑 다를 수밖에 없으니까 진짜 안 나올 만한 거는 과감하게 칠 거예요. 칠 거고, 그래서 그런 부분은 여러분들한테 뭐 이런 거 보지 마세요라고 하는 것도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첫 시간이니까 이제 감사가 뭐냐에 대해서 한번 보고 진도를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회계감사는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 회계감사는 두 단어로 구성되어 있죠. 맞나요? 회계라는 단어와 감사라는 단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얘는 또 이렇게 쓸 수가 있어요. 무슨 감사라고 쓸 수도 있어요. 이 네모에 들어가는 말이 뭘까? 무슨 감사? 재무제표. 왜 이렇게 똑똑하지? 1차 때 기업법 2를 해서 그런가? 맞아, 이거는 재무제표 감사예요. 자, 그러면 여러분, 회계라는 걸 우리 배웠잖아요. 그죠? 제일 중요하게 배우는 게 우리가 회계예요. 아까 얘기했죠. 재무회계가 제일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면 회계랑 재무제표는 같은 개념이에요? 회계 원리 때 배웠죠? 진짜? 회계가 왜 재무제표랑 똑같죠? 왜? 왜 똑같을까? 눈만 동그랗게 크게 뜨지 말고 대답을 좀 해줘요. 왜 똑같을까? 용어가 똑같잖아. 왜 용어가 똑같죠? 회가 뭐야, 회? 회사 할 때도 이 회자를 쓰거든요. 회자가 뭐예요? 모일 회자예요. 그죠? 이거죠. 그죠? 그러면 걔는 뭐예요? 걔는? 계산할 때 개자예요. 똑같은 개자예요. 그죠? 이거예요. 이게 무슨 의미지? 우리 이거 회계 원리 때 배웠어야 되는데 이걸 안 배웠어. 용어를 안 배웠어. 모든 게 출발은 용어거든요. 용어에서 출발하는데 용어를 안 배웠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우리가 뜻을 한번 분석을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게 중국말하고 비슷하죠. 한자어는요, 술목구조야. 그죠? 우리가 항상 우리는 목적어 먼저 나오고 동사를 얘기하는데 우리나라 말은. 근데 중국 애들은요, 그죠? 중국 말은 기본적으로 뭐냐면 동사가 먼저 나오고 뭐가 나와요? 목적어가 나와. 술목구조야. 그죠? 그럼 얘가 동사야. 그죠? 모은다는 뜻이죠. 모으는 거예요. 모은다. 무엇을? 개를 모은다? 이게 개자가 뭐가 줄임말이에요? 계정을 모아놨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계정인 거야. 계정을 어디에 모아놨다고요? 재무제표에 모아놓은 거지. 영어랑 비슷해. 개자가 계산하다 개자잖아요. 그죠? 그럼 계산하다가 영어로 뭐야? 카운트죠. 카운트의 단위를 하나로 만들면 어떻게 돼요? 어카운트가 되는 거예요. 어카운트가. 이게 계정이죠. 근데 이걸 잘하는 사람이 있어. 계산을. 이게 뭐야? 회계사인 거야. 그죠? 그래서 이게 계정을 모아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예요? 재무제표인 거예요. 그래서 회계는 결국은 뭐죠? 뭘 배우는 거예요? 재무제표 작성법을 배우고 있는 거예요. 왜? 우리가 재무제표 작성법을 알아야 맞는지 틀렸는지 우리가 뭐 할 수 있죠? 감사인으로서 판단할 수 있거든. 내가 만들지 몰라. 그럼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어? 틀렸다라고 할 수가 있을까? 안 되는 거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 점수가 높아야 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150점 이렇게 가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죠.
그래서 회계감사는 뭐다? 재무제표 감사입니다. 재무제표를 감사하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회계감사를 딱 나가잖아요. 회사가 뭘 준비해 놔야 돼? 재무제표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 재무제표가 없으면요 바로 철수해버려요. 다시 연락하세요라고 철수해버려. 할 일이 없어. 재무제표가 없는데 어떻게 감사를 해? 그죠? 재무제표가 첫 스타트가 되는 거야. 재무제표 딱 보고 많이 늘었네. 작년에 비해서 매출이 갑자기 늘었지? 원가율이 왜 떨어졌지? 이런 식으로 뭔가 이제 감을 잡고 착착착 들어가거든요. 이게 감사의 시작이거든. 그죠? 그래서 회계감사는 뭐다? 재무제표 감사고, 회계는 뭐다? 재무제표 작성법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재무제표 작성법을 지금 열심히 배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과락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60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회계는 진짜 잘해야 돼. 100점에 가까워야 돼. 그래야지만 내가 뭐 할 수 있죠?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생기는 거거든. 그래서 여러분들 회계를 굉장히 잘해야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제 감사는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하는 것이냐라는 거죠. 어떻게. 감사는 어떻게 하는 걸까요? 자, 우리 회계원리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회계원리 한번 다시 생각해 보면 회계원리에서 제일 처음 배운 용어가 뭐였어요? 뭘 배웠죠? 거래. 왜 이렇게 똑똑하지? 거래죠. 이게 우리가 재무제표를 만들려면 뭔가 분계를 쳐야 되잖아. 분계를 칠 때 뭐부터 판단해야 돼? 이게 분계의 대상인가부터 판단해야 되죠. 그래서 제일 먼저 스타트는 뭐냐면 거래야. 거래죠. 그러니까 거래가 뭐죠? 재산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사건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재산 증감의 변화를 일으키는 거죠. 거래죠. 거래가 있으면 거래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뭐 해야 돼요? 기록하게 되겠지. 기록을 하게 될 거예요. 그죠? 기록을 하겠죠. 기록을 하겠죠. 그래서 여러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IFRS만 배웠으니까 IFRS로 기록을 하겠죠. 그럼 기록한 결과물이 뭐야? 바로 재무제표가 나와? 분계 치면 재무제표가 만들어져? 그래서 분계장도 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분계장이 결국은 계정별로 가기 위해서 분계장이 있는 거죠. 분계장은 뭐죠? 일종의 중간 거치는 중간 지점인 거야. 왜냐하면은 대차를 맞춰보기 위해서. 그래서 대차가 맞으면 각자의 계정으로 가져와야 돼. 그래서 마지막 날 날짜에 이제 계정 과목과 숫자를 끌고 오면 재무제표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뭐가 만들어져? 장부가 만들어져요. 그리고 장부는 사실은 두 가지가 있어요. 여러분들 이제 실무에서 이런 게 힘든 건데 무슨 장부가 있는지 몰라. 이론만 배우다 보니까 딱 현장에 가면은 이건 이론이 아니거든. 장부가 뭐 있는지 알아야 뭘 갖고 오라고 해야 되는데 내가 장부를 몰라. 그러니까 뭘 달라고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장부를 줘도 이게 무엇에 쓰는 물건인고 싶은 거야. 그래서 이런 걸 여러분들이 좀 잘 알아야 돼요. 장부는 두 개밖에 없어. 장부는 분류를 한다면 두 가지밖에 없어요. 뭐와 뭘까? 원장이라는 게 있고요. 원장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보조장부가 있어요. 얘는 그냥 두 글자가 안 돼서 보통 보조장부 이렇게 쓰는 거예요. 원장은 뭘까? 으뜸원자야. 으뜸이라는 게 뭐죠? 재무제표를 만드는데 필수장부야. 그게 바로 계정별 원장을 얘기해요. 계정별 원장을 모아놓으면 총계정 원장이다라고 불러요. 근데 거래처별로 얼마야? 이거는 재무제표를 만드는 직접적인 영향은 없거든요. 그런 것들은 보조장부야. 매출채권, 거래처별 명세서 뭐 이런 것들이 다 뭐냐면 보조장부다라고 부르는 거야. 그래서 원장이다라고 하게 되면 보통은 계정별 원장을 얘기하는 거야. 계정별, 그래서 1월 1일부터 시작해서 12월 말까지의 거래 내역을 보는 거예요. 그 계정에 대해서. 그죠? 그래서 장부가 만들어졌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12월 말이 됐어. 그죠? 기말수정분기 넣고. 그 다음 뭐 해야 돼? 우리의 본연의 목적인 회계의 원래의 동착지가 뭐라고요? 재무제표지. 재무제표. 그러니까 이제 뭘 만들어야 돼? 그죠? 작성을 시작해야 돼. 그죠? 뭐에 따라서? 뭐 IFRS면 IFRS에 따라서. 그래서 재무제표가 나오는 거지. 이게 회계야.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요, IFRS가 회계가 아니지. IFRS가 회계 기준인가? 재무보고잖아. 그죠? 그래, 리포팅이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죠? 이거를 재무제표 이용자한테 전달하는 과정까지 들어가면 이게 뭐가 되는 거예요? 재무보고가 되는 것이죠. 재무보고. 여기서 끝나면 회계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전달 목적으로, 그죠? 보고 목적으로 작성하니까 재무보고 기준이 되는 거예요. 사실은요. 한 단계 더 나가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옛날에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부기? 부기? 부기가 뭐의 약자죠? 장부? 기록의 약자예요. 근데 이것만
따로는 안 들어봤지만 이런 건 들어봤잖아요. 그죠? 그죠? 이게 장부 기록이다. 장부 기록이에요. 요즘 외국 사람들 보면 한국어 되게 많이 하는 거 아시나요? 유튜브 보면요. 그죠? 특히 일본 사람 막 가면 막 한국말 막 하고 막 그래요. 왜냐면 한국말이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적으로 공통어였을 수도 있어. 언어의 시원이 한국어였을 수도 있어. 보세요. 부기가 영어로 뭔지 아세요? book. 기가 뭐냐면 keeping이에요. bookkeeping이라 그래 영어로. bookkeeping에 따라. 이거 뭐야? 그들 끌고 왔죠? 무기를 걔네 발음이 잘 안 돼가 그 무기빙 이렇게 돼버린 거야. 대단한 나라 아니에요 우리나라 지금? 그럼 무기는 어디까지 끝나버린 거야? 사실은요 관점이 여기서 끝내버린 거야. 기록까지만 간 거잖아요. 그죠? 장부 기록이잖아. 그러니까 북이라는 말이 옛날에 1급 북이 2급 북이 막 그랬거든요. 아주 옛날에 제가 공부하기 전에도. 제가 공부할 때쯤에 이제 북이라는 말이 사라졌어요. 1급 북이 2급 북이가 사라지고 거의 다 회계라는 용어로 대체가 됐어요. 지금 이제 회계라는 용어에서 더 나아가서 재무 보고다라는 표현을 쓰는 거죠. 재무제표용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다라는 측면으로 이제 들어간 게 재무보고 기준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딱 가면 뭐가 있다고요? 딱 가면 재무제표가 있겠죠? 재무제표가 있을 거예요. 그럼 우리가 재무제표에서 스타트를 한다고 감사를. 그럼 우리가 제일 먼저 뭘 봐야 될 것 같아? 매출액의 장부는 지금 100억이라고 돼 있는데 재무제표 200억으로 떠. 돼? 안 돼? 안 되지. 그럼 얘랑 맞아야 돼요? 안 맞아야 돼? 맞아야지. 그럼 제일 먼저 뭐부터 볼까? 장부를 한번 보겠지. 장부하고 금액이 맞아? 이렇게 보는 거야. 그죠? 그래서 재무제표와 장부가 일치해 라고 확인하는 거겠죠. 장부가 맞아. 그 다음 뭘 갈까? 끝났네 이렇게 돼? 아니지. 그죠? 그 다음에 또 장부를 또 뭐랑 확인해 줘야 돼? 거래랑 확인해 줘야 되는데 거래는 뭔가 이벤트잖아. 그러니까 거래 자체를 뭔가 확인하는 건 아니고 거래를 하게 되면 항상 뭐가 남아요? 증빙이라는 게 남아. 이게 세법에서는 세법은 관련 서류다라는 표현을 쓰고요. 실무에서는 이걸 증빙이다라는 표현을 쓰거든요. 뭐 계약서가 될 수도 있고 거래명세서가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거래는 증빙을 남겨.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거래는 죽어서 증빙을 남겨요. 그러면 이제 우리는 뭘 확인해야 돼? 이 장부가 계장별원장이 이 증빙과 일치하느냐 이거죠. 그죠? 장부에는 지금 매출이 발생했다라고 되어 있는데 증빙이 하나도 없어. 매출이었다면 수출했는데 수출했으면 수출 신고 필증 이런 게 있어야 되거든요. 부가세 신고도 했었어야 되고요. 영세율로 아무것도 없대. 매출 맞긴 한데요. 서류는 없어요. 이 말이 돼?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증빙 확인하는 거야 이게. 장부랑 증빙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면 돼. 자, 그러면 이런 거 있죠. 증빙. 그 다음에 장부.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 부르냐면 문서다라고 불러요. 문서. 그래서 우리는 문서 검사를 하는 거야. 문서 검사 하는 거야. 근데 문서 검사 하기 전에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물어보는 거죠. 어떤 문서가 있나요? 어떤 증빙이 있나요? 이런 거 계속 물어봐. 그럼 그 전에 또 올해 왜 이렇게 매출이 늘었어요? 막 물어봐. 여기 원가율이 이렇게 줄었어요. 요즘 뭐 환율도 막 올라가고 인건비도 올라가는데 왜 이렇게 원가가 줄었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단 말이에요. 거기서 이제 뭔가 포인트를 잡아내야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제일 많이 쓰는 게 뭐냐면 문서검사와 질문이에요. 끝이야. 이게 대부분이에요. 감사에서 대부분이에요. 감사는 심플해. 그래서 재무제표 출발해서 장부로 가고 증빙과. 그러면 우리가 재무제표 감사를 딱 나갈 때 그냥 나가는 게 아니라 회사한테 자료 준비를 시키거든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세 가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돼요. 첫 번째 뭐? 재무제표. 그 다음에 장부. 그죠? 계정별 원장, 명세서 준비하시고요. 그 다음에 톡톡톡 뭐 미리 찍어서 어떤 증빙들, 계약서철, 부가세 신고서철, 이런 거 다 준비해 주세요라고 리스트를 쫙 보내. 준비가 돼 있으면 이제 감사를 시작하는 거야. 안 돼 있어? 다음에 올게요. 안 가. 갈 수가. 가도 할 일이 없어. 그죠?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감사 포기할 이유가 없죠? 심플해요. 감사가 이거예요. 감사에 감이 안 잡힌다? 이게 안 잡힐 수 있나? 이 정도의 감이 안 잡히면 어떻게 회계를 해? 회계 원리도 못 할걸? 감사는 이렇게 심플해. 심플하죠. 여러분, 세무조사는 감사일까?
세무조사를 옛날에 세무감사라 불렀어요. 근데 세무공무원들은 감사를 안 배워요. 근데 감사를 하는 이유가 뭐죠? 기본이잖아. 증빙 확인하는 거야. 세무신고서랑 증빙 확인하는 거야. 끝이야. 이렇게 심플해요. 이렇게 심플한데 책은 왜 이렇게 두껍지? 왜 이렇게 두껍지? 이제 여기서 이제 우리의 이제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계감사의 시작이 되는데 왜 이렇게 우리는 이 내용이 많아서 그죠? 공부 지금 앉아 있는 이 순간에도 지금 감사를 들고 가야 되나 놔야 되나 계속 그러고 있죠, 그죠? 얘는 지금 살려달라고 날 좀 데리고 가려고 하는데 우리는 계속 그죠? 시험 전날까지도 내가 지금 미친 짓인가 싶고 막 그렇잖아요. 왜 그럴까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에 이렇게 재무제표가 있어요. 재무제표가 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이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우리의 감사 절차는요, 이게 전부야, 사실은요. 이게 거의 everything이야. 그러면, 그죠? 모든 거래를 우리가 이렇게 확인할 수 있을까? 를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기본적으로 여러분, 이제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삼성이잖아요. 삼성이 자산이 300조예요. 그죠? 그 다음에 매출이 한 170, 180조 정도 돼요. 지금 재무제표는 아직 안 나왔는데. 자, 이거를 회계사 몇십 명이 가서 한두 달 만에 다 볼 수 있을까? 불가능해요.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저희 지금 한참 저희가 이제 시즌이고 지금 제가 다다음 주까지 감사 일정이 잡혀 있거든요. 그러니까 작은 회사는 이틀에 끝내고요. 좀 규모가 있으면 3일에 끝내요. 이게 시간이 녹록치가 않아요. 하루 만에 다 찾아내야 돼. 뭔가 리스크를. 이렇게 찾아내요. 그 얘기 뭐죠? 내가 이거 다 못 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틀릴 만한 데를 먼저 찾아내야 돼. 틀릴 만한 데. 틀릴 만한 데를 빨리 찾아야 돼. 틀릴 만한 데. 이거를 찾아내야 돼. 틀리다라는 표현이 뭐냐면 왜곡 표시다라는 표현을 써요. 근데 우리 회계에서는 항상 뭐가 있냐면은 제약 조건이라는 게 있는데 중요성이라는 게 있거든요. 그래서 항상 우린 중요성 베이스로 감사를 해. 그래서 우리는 지금 리스크니까 그래서 우리 뭐 하냐? 그래서 뭐부터 하냐면 바로 우리가 증빙 확인을 들어가는 게 아니라 어디가 리스크지? 이렇게 확인을 해요. 그걸 우리가 위험평가 절차, 중요 왜곡 표시 위험평가 절차인데 너무 길지 않아? 그래서 중요 왜곡 표시를 날려버리고 그냥 위험평가 절차다라고 하는 거예요. 위험평가 절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한번 생각해 볼게. 자, 리스크가 여기에 찾았어. 그러면 이 거래가 예를 들어 매출 거래야. 매출이 보면 매출 회사가 10만 건의 거래가 있었어. 그럼 100건을 봐야 돼? 1000건을 봐야 돼? 뭔가가 있어야겠죠. 그죠? 100건을 봐야 될까? 아니면 1000건을 봐야 될까? 이거 또 다른 문제잖아요. 그래서 두 번째 이제 우리가 어떤 걸 하냐면 표본 감사를 해. 다는 못 봐. 표본 감사를 해. 그래서 얼마나 벌 거냐? 의 답으로서 표본 감사를 해. 그래서 적절한 표본의 크기 100개가 맞냐 120개가 맞냐 이거를 정해. 그래서 표본 감사를 우리가 하게 돼요. 표본 감사 위주로 하게 되고요. 다시 말해서 모든 전수조사를 한다 못한다? 못해요. 그러면 그 중에서도 100개를 볼 것이냐 200개를 볼 것이냐를 결정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자 그러면 이런 거래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100개다 또는 뭐 1000개다 라고 정했어요. 그럼 여기에 대해서 자 문서검사 그 다음에 질문만으로 충분할까? 문서 이런 것들 뭐 할 수 있어요? 조작하기 쉽거든. 세금계산서 이런 거 쉽게 조작합니다. 뭐도 조작하냐면 통장도 조작해요. 쉽게 조작을 하면 돼요. 특히나 요즘 PDF 기술이 워낙 발달해 갖고요. 또 AI가 막 만들어주고 막 가짜로 막 만들어주고 막 그러잖아요. 요즘 딥페이크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쉽게 만들어. 그러니까 이걸로 좀 부족할 수가 있어. 그래서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뭘 하냐면 이제 실물 검사도 하기도 하고요. 주로 실물이 있으면 실물을 직접 확인합니다. 가장 대표적인 게 재고, 그 다음에 기계장치 같은 유형자산, 그죠? 건물 이런 것들을 확인을 해요. 그 다음에 채권 채무인 경우에는 상대방한테 물어봅니다. 그죠? 이게 일종의 검사라면 대질신문이야. 상대방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외부 조회. 그래서 증거력이 훨씬 더 높은 절차도 수행을 해요. 자, 그러고 보면, 자, 우리가 처음에는 뭐부터 한다고요? 위험평가 절차를 해.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여기에 대해서 뭔가 추가로 하는 듯한 느낌이 들지 않나요? 뭐라 그러냐면 추가 감사 절차요. 이런 것들을 추가 감사 절차라고 해요. 질문. 감사는 절차인데 일반적으로 절차거든요. 두 가지 절차밖에 없어. 그렇지. 자, 위헌평가 절차와 추가 감사 절차야. 그래서 감사는 대부분이 이제 절차인데 이제 마무리로 뭐 의견도 형성하고 보고서도 만들지만 두 개밖에 없어. 위헌 평가 절차와 뭐라고요? 추가 감사 절차. 그러면 여기 앞에 뭐가 생략되어 있다고요? 이게 생략되어 있는 거. 위헌평가 절차에 추가해서 하는 추가 감사 절차. 이제 확인하는 거죠. 얘는 위헌만 파겠다면 이제는 직접 확인해서 들어가는 절차가 추가 감사 절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우리 교재에 한번 보시면 자, 앞에 보면은 우리가 머릿말 한번 보실까요? 머릿말. 로마 숫자로 이렇게 2페이지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있죠? 머릿말 한번 보세요. 거기에 자, 보시면 제가 파란색 박스로 목차를 한번 크게 6편으로 되어 있는데 6편의 내용을 거기다 넣어놨죠? 그러면 이 두 가지 절차가 나오나요? 나오죠? 어디서 나오죠? 3편에 나오죠. 그럼 4편에 뭐가 나오죠? 추가 감사 절차 나오죠. 자, 그러면은 감사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 두 절차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렇게 옆에 3개를 보시면, 그죠? 6개로 돼 있죠? 6편까지 돼 있다는 뜻이죠?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3편과 4편인 거예요. 3편과 4편이 핵심 중에 핵심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특히나 3편이 더 많아요. 4편이 더 많아요. 4편이 더 많지. 위험은 잠깐인 거고요. 그죠? 그 다음에 거기서 확인하는 작업은 훨씬 더 많은 시간이 들어가. 그래서 추가 감사 절차가 감사에서 가장 많은 시간을 우리가 투입하는 것이고, 지금 저희 회계사들이 기말에 나가서 하는 것들이 다 추가 감사 절차를 하고 있는 거야. 위험평가 절차는 이미 끝났고 단기 중에 다 해버렸고, 지금 들어가서는 다 좀 뭐 하고 있냐면 추가 감사 절차를 하고 있고, 추가 감사 절차 중에서도 사실은 더 들어가서 실증 절차라는 걸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이해 안 되는 게 있나요? 없지? 감사는 이렇게 심플해. 심플해. 그러니까 자꾸 내가 암기하려고 들면은 안 보여. 그죠? 암기는 잠깐 내려놔야 돼. 왜냐하면 암기라는 게 뭐죠? 이해가 되면 암기는 쉽게 되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암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암기는 이해를 먼저 이제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요. 자, 그럼 이제 회계감사가 대충 뭔지 이제 한번 왁구는 한번 봤어요. 그죠? 이게 뭔가 이렇게 뒤로 가서 확인하는 작업들이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죠. 그리고 여러분 보시면 이 거래가 있잖아요. 우리가 지금 상법 배우잖아요. 요번에 기업법 중요했죠? 그죠? 다른 점수는 좀 안타까운 점수였으나 무슨 점수를 통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기업법이 살려줬죠? 점수를 확 높여줬잖아. 특히나 기업법 2가 쉽지 않았나요? 그죠? 원래는 8문제가 나와야 되는데 또 첫 해니까 또 감안해서 6문제가 나왔죠. 6문제 나왔고 공인회계사법이 2문제 나왔고 외부감사법이 4문제인가 이렇게 나왔단 말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 앞에 이제 상법이라는 게 있는데 상법을 왜 해야 되는 거죠? 상법? 회계가 먼저예요? 상법이 먼저예요? 뭐가 먼저예요? 한번 보세요, 여러분. 이 거래가 자기주식 취득 거래야. 자기주식 취득 거래인데 자기주식은 마음대로 취득할 수 있나? 아니에요. 그죠? 조건이 있어. 뭐 예를 들어서 이익 범위 내라든가 아니면 특정 목적으로만 취득할 수 있어. 근데 그냥 취득했어. 결손금이 내사가.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지. 그럼 분개가 아니라 이건 뭐가 되는 거예요? 가지금이 돼버려. 그러면 그 앞단에서 뭐가 있어야 돼? 이게 상법에서 허용하는 거래여야 돼. 그죠? 기본적으로 유한회사는 자기 주식을 취득할 수가 없거든. 그래서 우리가 유한회사를 요즘 저희는 많이 활용을 하거든요. 유한회사로 가시라고 많이 활용하거든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러면서 뭐는 얘기해 주냐면 자기 주식 취득은 안 됩니다라고 얘기를 해줘. 뭔가 얘기해 줘야 돼. 뭐 사채는 당연히 취득할 수 없고 발행할 수도 없고, 그런 것들이 이제 여기서 상법이 뭘 하는 거죠? 환경을 좌우해 버려. 상법에서 허용되는 거래여야지만 여기서 우리는 이런 분개가 들어가는 거예요. 분개가 들어가고 장부에 기록이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왜 배운지 아시겠어요? 이게 이제 들어가는 거죠. 현물배당도요. 현물배당 무조건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뭐 할 수 있어야 돼? 뭐가 있어야 돼? 정관에 기재되어 있어야 돼. 정관에. 그러니까 정관에 먼저 기재를 해줘야 되는 거죠. 회계사가. 그래야 현물배당 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물론 실제 실무에서 현물 배당은 실제 재고자산으로 배당하는 경우는 없습니다. 대부분 뭘로 하냐면 계약으로 해요. 계약. 재산권이 있는 계약으로 현물 배당을 합니다. 차액을 뭔가 갖고 해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여러분 필요 없지. 그래서 이렇게 가는 거야, 상법이. 그래서 뭔가 환경을 좌우해. 그러니까 우리가 배우는 과목들은 다 개별적인 거예요. 다 연결돼 있어요. 연결돼 있습니다. 근데 경제학은 별로 연결이 안 돼 있어. 경제학은 지금은 이따 딱 가서 보면 지금 우리가 제일 먼저 뭐부터 보냐면 환율 평가, 그러니까 외환산 손익이 없으면 이상해. 기본적으로 해외랑 거래를 한다. 뭔가 수출업체면은 무조건 외환산 이익이 있어야 되고, 만약 수입업체야 외환산 손실이 있어야 돼. 없어? 바로 이거는 중요한 외국 배시 위험이 될 수가 있어. 그죠? 환율에서 뭔가 느낌이 온단 말이에요. 이게 그런 거. 그죠? 이게 경제학의 전부야. 경제학의 끝이야. 그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공부법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보면 공부법입니다. 이제 공법을 이제 우리가 얘기하기에 앞서서 5과목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죠. 우리 2차 과목이 먼저 다 아시죠? 그죠? 2차 과목. 제일 중요한 과목이 뭐다? 센스가 있어야 돼. 센스가 없는 사람은 지금 내가 보기에는 2차 쉽지 않을 수가 있어. 뭐라고요? 회계 감사야. 그죠? 회계 감사를 하기 위해서 회계가 필요한 거야. 그죠? 회계 감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를 하려면 이걸 알아야 되니까 이제 뭐가 들어가는 거죠? 재무회계가 들어가는 거야.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뭐가 있죠? 원가회계가 있죠. 원가회계가 있죠. 원가회계가 있는데 원가회계는 재무회계 일부예요? 아니에요? 일부죠. 제조업체 감사를 나갔는데 원가 계산을 못해. 그러면 붕괴가 돼? 안 돼? 안 되죠.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재무회계 일부야. 그러면 재무회계와 대칭되는 개념이 뭐냐면 관리회계예요. 관리회계. 관리회계는 정보 이용자가 서로 다르죠. 재무회계는 누구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예요? 외부 정보 이용자고요. 관리회계는 관리자한테 정보를 제공하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데 얘가 왜 거기에 붙었지? 원가 관리가 왜 거기에 붙었지? 이렇게 붙어버리면 이 공부량이 이렇게 돼버려. 이 과목이 이게 안 돼. 그래서 재무회계는 이렇게 두고 얘를 붙여서 살짝 비슷하게 맞춘 거예요. 그래서 원가가 어떤 실라버스 차원에서, 그죠? 교과목으로 과정을 편제하면서 원가가 어디에 붙어버린 거예요? 관리회계에 붙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제 이렇게 떨어져 있는 거야. 사실은 뭐죠? 재무회계 일부야. 근데 실제로 원가회계도요, 실무에서 중요하긴 한데, 실제로 별로 쓰이는 게 없어요, 여러분 공부한 게. 왜냐하면 원가 계산 방법 회사마다 다 틀려. 지금까지 뭐 여러분들 A, B, C 전혀 필요가 없어. 좀 그나마 좀 쓰이는 게 뭐냐면은 이제 표준 원가 이 정도 쓰여요. 그러면 이제 차이 내역을 원가로 반영할 것이냐, 기말 재고와 나눠줄 것이냐, 이런 것들이 이제 회사가 의사결정을 해줘야 되고, 그런 것들을 회계사가 이제 평가를 해줘야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또 뭐가 있죠? 세법이 있죠, 세법. 왜? 세법은 왜? 세법은 법인세 계산해야 되니까. 우리 법인세 비용이 들어가잖아. 그리고 이연법인세라는 게 있잖아. 이런 게 뭔가 금액이 확정이 돼줘야 재무제표가 마무리가 되겠죠. 그 다음 5번째 뭐가 있죠? 재무관리. 지금 중요한 순서로 적고 있는 거 알아요? 재무관리가 왜 필요하지? IFRS가 무슨 가치 중심? 공정가치 중심이거든. 공정가치는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 글자로 뜬구름이야. 시가도 파악하기 힘든데 세법에서. 공정가치는 더더군다나 힘들어. 그래서 뭐 혼자 뭐 이항 모형이 어떻고 블랙셜즈가 어떻고 막 싸워. 누가 알아? 신만 아는 거지. 그죠? 어쨌거나 방법은 정해야 되니까 재무관리, 공정가치 때문에. 회계추정치와 관련돼 있죠. 회계추정치. 이렇게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이 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뭘 하기 위해서? 회계를 위한 것이야. 그죠? 그리고 우리는 이제 감사라는 걸 여기서 배우는 거예요. 감사라는 걸 배우는 것인데, 감사는 뭐냐면 아까도 얘기했죠. 뭐라고요? 주로 절차다, 프로세스다. 절차죠. 자, 이런 것들은 주로 뭐냐면 주로 이론이에요. 이론이니까 사실 여러분들 실무 안 해봐도 그냥 막 해요. 근데 감사는요, 절차이기 때문에 뭔가 서류도 있어야 되고 뭔가 좀 알아야 되니까 좀 뭔가 조금 추상적인 느낌이 좀 들긴 해. 그죠? 이론이면서 살짝 얘는 수리 영역이야.
잘 암기를 못하는 사람도 좀 잘해. 그죠? 뭔가 과정, 뭐 숫자, 뭐 어떻게 보면 도출 방식을 외워버린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가. 근데 이 절차, 감사는 절차인데 얘는 살짝 언어 영역이야. 언어 영역이고, 그래서 감사는 뭐냐면 일종의 살짝 센스가 있어요. 센스. 뭔가 캐치해내야 되는 센스가 있어야 돼요. 시험 문제도 마찬가지고 실무 딱 가서도 뭔가 이상한데? 이런 느낌. 느낌적인 느낌. 그런 게 좀 필요해요. 그래야 감사를 잘해. 뭔가 잘 잡아내. 그죠? 그래서 뭔가 이건 좀 촉이 중요해. 촉이 굉장히 중요한 영역이기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감사라는 게 이제 그나마 25년부터 이제 외부감사법이랑 공인회계사법을 배우고 들어오니까 조금 이제 거부감이 덜한데, 예전에는 이제 워낙 영역이 좀 다르다 보니까 거부감이 들고, 이거를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나 암기 못하는데? 나도 못해. 나도 못하는데 하고 있잖아, 강의를. 그죠? 암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해를 바탕으로 하면 이제 되는 건데, 암기에 목숨 거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는 뭐냐면, 이해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암기로 넘어가야 되는데, 결과적으로는 암기예요. 결과적으로는 암기인데, 이게 바탕이 돼야 되는 암기다라는 건데요. 암기라는 거는 두 가지가 있어요. 단기 암기 또는 단기 기억이 있고요. 그 다음에 장기 암기가 있어요. 장기. 근데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운전면허 시험 보신 분이 있나요? 이건 장기로 넘어가야 돼? 아니지, 이걸로 끝나는 거지. 이걸로 끝나는 거니까 이제 쉽게 되는데, 근데 이거는 이제 보면 메모리가 그죠? 충분해야 되는데 보통 잘 안 돼. 그죠? 그래서 우리가 C 드라이브에 넣어야 돼, 이게. 메모리가 이게 훨씬 크기 때문에. 근데 장기로 넘기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거든요. 뭐가 있냐면, 우리 땡큐라는 말을 누구나 하죠. 그건 뭐냐면 너무 많이 듣기 때문에. 이게 됐기 때문에. 그죠? 근데 이제 자전거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계속 매일 안 타도 타는 경우가 있죠. 옛날에 배웠으면. 그죠? 수영도 마찬가지고. 그런 거는 어느 기억이 있기 때문이냐면, 이거는 뭔가 확실하게, 뭔가 몸에 확 체득이 돼버린 거예요. 체득이 돼버렸어. 근데 우리가 이제 회계감사라는 게 사실은요, 이게 장기로 가야 되거든요. 장기로. 이게 단기로 이게 해결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단기로 갈 수 있는 건 뭐밖에 없냐면 마지막에 앞글자 몇 개. 이 정도로 가야 되는데 우리가 자꾸 이걸로 해결하려고 하니까 자꾸 잊어버려. 근데 가장 시간을 많이 줄이는 방법은 이거예요. 확실하게 체득을 시켜줘야 돼. 이렇게 이해가 되면 훨씬 더 암기가 오래 가고 뭔가 정돈돼 있기 때문에 끄집어내는 것도 굉장히 쉬워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들이 사실은 뭐예요? 이제 이해를 시켜주면서 이제 암기 영역으로 살짝 넘겨주는 이런 과정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 장기 암기로 가기 위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체득하는 방법이 제가 기업법 2에서도 강의를 했지만 이게 바로 분류법이에요. 분류법. 분류를 잘하면 암기가 오래 가요. 암기가 오래 간다. 분류법. 분류를 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이제 일단은 스토리텔링이 돼야 되고요. 스토리텔링일 수도 있고 원리일 수도 있고 비유일 수도 있고 유사한 걸 묶을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대조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자, 그럼 이거를 제가 기업법 2에서는 이제 세법을 한번 분류했으니까 이번에는 좀 색다른 걸 한번 분류 한번 해볼게요.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가 뭡니까?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문자. 생일이 있는 문자. 한글이죠. 한글이죠. 되게 과학적이죠. 한글이죠. 자, 한글은 일단 기본적으로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뭐와 뭐로 분류할 수 있죠? 자음과 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죠. 자음과 모음으로 분류할 수 있죠. 몇 글자입니까? 자음 몇 글자? 이건 금방 나왔는데 왜 자음이 안 나오지? 혹시 여러분도 기화하신 거 아니시죠? 이거 시험에 막 나온다? 우리 지금 지난주에, 요번 주구나 어제 감사 마무리했던 데가 송도에 있는 회사인데 사장님이 타지키스탄 사람이야. 근데 기화 시험을 테스트를 합격했어. 한국 사람보다 역사를 더 잘 알아. 내가 막 부끄럽더라고 진짜. 자음이 몇 개요? 오, 14개. 모음이 10개죠. 원래 한글의 창제 때는 28글자였죠. 근데 이제 세 글자가 자음에서 날라갔고, 그죠? 이런 거랑 이거 날라갔고, 또 하나 뭐가 날랐지?
이거 날라갔지? 그 다음에 아래아 날라갔죠? 여기 아래아 날라가서 14글자, 10글자 됐죠. 근데 자음 14개도 좀 많아. 이걸 이제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볼까요? 세 가지로 한번 분류해 볼게요.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어요. 세 가지로 뭘로 분류할 수 있을까, 자음을? 힌트는 오징어 게임이야. 오징어 게임. 가면에 답이 있어. 뭐가 있죠? 오징어 게임이 도형이 3개 나오잖아. 뭐가 나오죠? 원, 방, 각이 나오잖아요. 원이 있죠. 그 다음에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이렇게 있죠. 여러분, 이제 원방각인데, 이게 원이 뭘 의미하냐면, 이게 대종교의 로고거든요. 이 원이 뭐냐면 하늘이에요. 땅은 어떤 도형일까? 땅은 어떤 도형이 제일 많아? 칠판에 어떤 모형, 어떤 도형? 네모죠. 책은 네모죠. TV는 네모죠. 저는 어떤 모양일까요? 쫙. 어떤 모양이죠? 이게 사람 힌자잖아. 세모죠. 사람은 세모를 의미해. 여기서 우리가 펼쳐낼 수 있을까? 14개를 한번 해볼까? 여러분, 이 미음이 있는데 이걸 이렇게 찢으면 어떻게 돼요? 기역과 니은이 나오겠죠. 그죠? 여기서 이 오른쪽을 빼버리면 어떻게 돼요? 디귿이 나오죠. 기역과 니은이 있는데 이걸 붙여버리면 어떻게 돼요? 리을이 되겠죠. 미음 있죠. 맞나요? 또 미음 있죠. 자, 그 다음에 미음이 막 위로 자라. 얘가 막 자라. 그럼 뭐가 돼요? 피읍이 되겠지. 미음이 막 옆으로도 자라. 피읍이 되겠지. 그죠? 그 다음에 내 가나다 라마바사 아자. 아, 그치. 기억에서 이빨이 하나 생겼어. 뭐가 돼요? 기억이 되죠. 그죠? 디귿이 있는데 또 이빨이 하나 생겼어. 뭐가 돼요? 디귿 되죠. 아, 이게 이렇게 되죠. 몇 개예요? 9개죠. 9개죠. 이응이 있죠? 이응이 또 위에서 막 자라. 이것이 있죠? 옛날에 우리 시옷을 이렇게 썼죠. 그죠? 시옷이 있고요. 이렇게 시옷이 이렇게 있으면 지읒이 되죠. 지읒이 또 자라. 지읒 되죠. 3개, 2개, 몇 개예요? 14개죠. 야, 근데 오징어 게임이 잘못된 거 알아요? 왜 잘못됐죠? 여기서 제일 위대한 사람이 누구야? 위대한 존재가? 하늘 아닌가? 근데 지금 보면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알아요? 거기 보면 얘가 제일 어떻게 보면 직급이 낮아, 계급이. 그리고 얘가 아마 총 쏘는 애들이 네모일 거야.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빨간 옷 입은 애들 제일 높은 애가 세모야. 거꾸로 되어 있는 거 알아요? 그죠? 잘못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황 감독님한테 연락을 할까 하다가 연락처를 몰라갖고 연락을 못했어요. 잘못된 거야. 그리고 여러분들 이게 하늘, 땅, 사람이라는 건 우리 알고 있죠. 왜 알고 있어요? 사실은요. 우리 삼성폰 쓰는 사람은 다 알고 있죠. 천지 문자라고 하잖아요. 이게 뭐예요? 천지인이에요. 천지인이고요. 모음도 어떻게 써요? 모음이 10개지만 뭐 아야, 어여, 오여,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의이 이렇게 10개거든요. 근데 보면요. 이 모음은 하늘을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게 아래아로 표시한 거예요. 그러면 땅은요. 이거야. 사람은요. 서 있죠. 이게 천지 문자를 얘기한 거예요. 세상에 이런 문자가 있나요? 국뽕이라고 생각하세요? 국뽕이에요. 좀 맞아요. 그건 대단하지 않아요? 한글처럼 과학적인 문제가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나중에 일본어 배우고 그 다음에 중국 한번 배워보세요. 문자 보낼 때 돌아버려요. 영어로 배움을 해서 문자를 골라야 돼요. 근데 우리는 바로 쳐지잖아요. 그죠? 치환이 필요 없잖아요. 치환이. 진짜 뛰어난 문자예요. 그러니까 외국 사람들이 다 한글 배우려고 하는 거야. 그러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분류라는 게 어때요? 안 잊어버릴 것 같지 않나요? 그래서 제가 우리 둘째는 이렇게 가르쳤다니까? 한글을요, 엄청 빨리 됐어요. 왜냐면 그림으로 가르쳐 줬으니까. 그러니까 빨리 가는 거죠. 이거 외우라 그러면요, 못 외워요. 그러니까 그림으로 가니까 얘가 재밌어지거든. 뭔가 펼쳐내잖아. 계속 펼쳐내고. 이렇게 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 분류법의 정수가 뭐라고요? 분류법의 정수가 바로 목차예요. 아까 우리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 이 페이지 한번 보시면 제가 목차라고 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우리가 이제 회계사 시험을 합격하려면 뭘 잘 짜야 돼요? 계획을 잘 짜야죠. 그죠? 내가 계획을 10년 뒤에 합격으로 짜는 순간 절대 3년 만에 합격을 못 해. 그죠? 계획이 중요한 거예요. 계획이 중요한 거죠. 그 다음에 계획을 짰어. 그 다음 뭐 해야 돼요? 그렇죠. 실행이 우리는 뭘 하는 거죠? 공부하는 거겠죠? 공부를 하겠지. 계획만 잘 짜는 사람 있죠? 다이어리 쓰는 거 좋아하는데 실행은 좀 힘들어하는. 그죠? 그 다음 뭐 해야 돼? 뭘 잘 봐야 돼? 시험이 이제 결과잖아요. 그죠? 그럼 회계감사도 마찬가지예요. 계획을 짜는데 계획이 뭐라고요? 위헌평가 절차예요. 결국은. 위헌평가 절차가 결국은 계획 짜는 거죠. 어디에 내가 감사의 어떤 자원을 집중시킬 것인가. 이걸 결정해 줘야겠다. 그 다음 공부가 일종의 뭐죠? 진짜 확인하는 절차죠. 그러니까 이게 추가감사 절차예요. 그 다음에 이 결과물이 뭐라고요? 결과물이 그렇죠. 감사보고서야. 감사보고서고요. 그 안에 핵심은 감사 의견이죠. 의견이 들어가 있죠. 이 의견의 하나의 가격이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100억 단위로 넘어가는 거예요. 물론 이 과정이 엄청나게 시간이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들어가는 게 연결재무제표 감사도 있고요. 그 다음에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도 있어요. ICFR. 내부회계 관리제도 감사도 있고요. 뭐 중간재무제표 검토도 있고요. 이렇게 들어가요. 자, 그래서 절차는 여기서부터 시작돼요. 자, 근데 절차를 우리가 계약도 안 했는데 가서 절차를 할 수 있을까? 안 되지. 뭐부터 해야 돼요? 계약부터 해야 돼. 그죠? 근데 내가 감사도 뭔지 모르는데 계약을 할 수 있을까? 없지. 그래서 감사가 뭔지는 좀 알아야 돼. 자, 그래서 목차가 어떻게 돼요? 6편으로 되어 있나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감사가 뭔지 좀 알자라고 하는 게 뭐라고요? 기초죠. 그죠? 감사가 이제 뭔지 알았어. 이제 계약을 한번 해보자. 이제 감사인의 선임과 감사계약이 나오는 거죠. 감사계약했어? 이제 리스크를 찾아내야 돼. 그죠? 리스크를 찾아내야 돼. 이게 이제 회계감사의 시작과 위헌평가 절차.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그 다음 이제 위헌평가 절차에 대한 추가감사 절차 들어가는 거죠. 이제 끝났어? 이제 마무리 작업이 의견 형성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거야. 그럼 사실 여기서 이제 한 세트가 끝나. 근데 봤더니 자회사가 있네? 그럼 이제 연결재무제표 감사가 있는 거고요. 봤더니 상장법인이야 ICFR 감사, 내부회계관리제도 감사. 우리 배우긴 했죠. 기업법 2에서 내관에 대한 감사. 이렇게 들어간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간재무제표 우리 회계에서 배웠죠. 중간재무제표는 검토하거든요. 중간재무제표에 대한 검토. 이렇게 들어가서 전체가 마무리가 됩니다. 일단 바로 우리는 목차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요. 그죠? 그러니까 계속 우리가 들고 다니면서, 그죠? 옆에 볼 거 아니에요. 그죠? 볼 거 아니에요. 그래서 옆에 보면서, 아, 벌써 6편이 머릿속에 들어오는 거야. 그 안에 감사 절차가 다 들어가 버려. 그래서 이 목차가 진짜 중요하다라는 거 기억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인데, 제가 기업법 강의할 때도 얘기했지만, 예습을 하셔야 돼요. 그죠? 예습을 하는데 그냥 무턱대고 하는 거는 비효율적이다라고 했죠. 그죠? 예습을 하는데 우리는 목차 예습을 한다. 목차 예습하는 거예요. 그죠? 목차. 자, 그래서 이제 각 목차마다 색깔을 달리해서 이렇게 색깔을 다르게 제목에다가 이렇게 칠해 오는 거예요. 제목에다가 칠해 와요. 그래서 책은 가능한 한 깨끗하게. 그죠? 그래서 보통은 저는 이제 어떻게 치냐면은 절까지는 뭐 안 치고 이제 1번부터 치기 시작해요. 1번부터 치기 시작해서 목차가 이제 편, 그 다음에 장, 절, 뭐 1, 그 다음에 1 이렇게 들어가거든요. 이런 것들을 여기서부터 이제 치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게 들어가서 동그라미 1번 목차도 있고요. 이렇게 더 내려가요. 그래서 목차를 다른 색깔로 칠해서 입체적으로 보이게 만들어줘요. 그래서 목차를 통해서 이제 바로바로 지금 뭘 공부할 것인지를 좀 알고 와야 돼요.
모르고 오게 되면 완전히 그냥 이거는 그냥 외국어예요. 한 번도 안 해봤고 추상적인 절차이기 때문에 굉장히 낯설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예습을 통해서 어떤 내용을 배울 건지 정도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게 색깔을 칠하는 게 처음에는요 재밌어요. 이게 그림 그리는 게 재밌거든. 시간이 얼마 안 들거든. 그러면서 이제 목차를 처음 어떻게 칠하냐면 내가 저를 보고 1번 단위를 먼저 칠해요. 2번, 3번. 그럼 다 칠했으면 이제 양거리 1번 목차를 또 칠하기 시작해요. 그 다음에 이제 다 칠했어. 양거리 2번 칠했어. 그럼 반거리 1번 단위로 칠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전체 계속 탑다운으로 내려오는 연습을 하셔야 돼요. 이게 감사도 그렇거든요. 전체 재무제표에서 어떤 계정, 그 다음에 그 안에서 여러 가지 경영진 주장 이렇게 확인해서 내려가거든요. 그래서 계속 탑다운 하는 연습을 여기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책은 가능한 한 깨끗하게. 책은 깨끗하게. 그죠? 여러분들 만 세수 안 하고 뭐 머리에 막 빵꾸 나 있고 이러면 제가 보기 싫을 거 아니에요. 책도 웬만하면은 깔끔한 게 좋아요. 그래야 다시 보고 싶어져요. 물론 내가 쇼잉업 하기 위해서 막 책을 막 너덜하게 막 찢어지면 열심히 한 것 같지만 열심히 한 것 같을 뿐인 거예요. 진짜 책을 내가 보고 싶게 만들려면 책이 깔끔해야 돼요. 그죠? 그래서 깔끔하게 정리하는 게 중요하고 그 다음에 중요한 거는 줄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파란색으로 이미 색깔을 바꿔놨어. 그리고 기출 연도가 이미 중요하다는 걸 얘기를 해주고 있어. 그래서 중요한 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나중에 다시 보기 위해서 우리가 하는 거니까 그런 것들은 포스트잇을 한다거나 아니면 뭐 연필로 살짝 해서 나중에 지운다거나. 근데 정말 필기를 하고 싶어. 필기하고 싶어. 그럼 필기 노트에다가 적었다가 나중에 살짝 옮기는 정도. 그리고 연필로 해서 나중에 알게 되면 지워버리면. 그래서 마지막에 사실 단권화는 기본서로 하는 게 단권화예요. 요약서라는 게 아니라. 왜냐면 단권화 할 때 요약서를 하게 되면 결과만 들어가 있거든요. 근데 이제 보통 기본서에는 이 과정도 들어가거든요. 근데 시험 문제는 과정을 보여줘. 과정을 보여주고 결과를 도출하게 만들거든. 근데 결과만 공부를 하다 보면 이게 뭘 물어보는지 몰라. 그래서 그게 이제 한계가 오는 것이고 더 최악은 뭐라고요?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려요. 그죠? 시험 끝나면 다 잊어버리니까 감사 현장에 가면 내가 합격을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어. 우리가 이래로 공부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감사 현장에 가서 감사할 수 있는 회계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과정을 이해를 해야 돼요. 이 과정.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일단 기본적인 이제 내용은 제가 설명을 드렸고, 제가 수업을 하면서 이제 질문을 좀 많이 하는 편이거든요. 근데 이제 여러분들 뭐 대답을 굳이 안 하셔도 되고, 눈빛으로, 그죠? 고개로 좀 반응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해가 안 돼? 계속 저를 쳐다보시면 돼요. 내가 다시 설명을 할게. 그러니까 뭐 구독, 좋아요 이런 것처럼 눈빛으로 좀 이해를 또는 고개를 끄덕이면서 반응해 주시면 이 수업에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